사실은 CBCT가 보급되면서 요새 사용하는 서지컬 가이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서지컬 가이드를 거의 가장 미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많이 익숙해졌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서지컬 가이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이오메카닉에 유리하다는 거, 스크루 루징이나 어버트먼트 프랙처나 아니면은 픽스처 프랙처 같은 일들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고요. 심미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적인 면에서도 푸드 인펙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심겨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후에 지적된 보철물을 지적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따라서 기존의 통법에 따라서 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적 비용도 매우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는 아예 묻어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단계의 기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잘 심겨진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메조 디스탈 포지션이 적절하고 레이비오 펠레탈 포지션도 적절해야 하고 그리고 심겨진 깊이가 적절해야 하는 에이피코 코로널 포지션도 고려해야 하고 임플란트의 앵귤레이션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발거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식립 위치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근래 예전에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놓고 보철을 해왔던 1990년대 수준의 임플란트는 일단 골질이 좋은 곳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보철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이제 점점 GBR이라든지 다른 외과적인 테크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발전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발전 방향이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즉 보철물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어버트먼트와 픽스처가 고려가 되는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이 근래에 보철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수영 원장님께서 거의 교과서 같은 내용을 충분히 정리를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디지털로 맞춰서 저는 이제 세렉을 도입한 지 11년째 됐고 이제 거의 모든 임상을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봤고요. 일단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체어사이드 캐드캠에서 우리가 항상 보철하기 위해서 모델을 뜨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디지털을 사용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강 스캐너와 그다음에 CBCT를 이용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디지털 상에서만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를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풀 스캔을 뜨기가 어렵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CBCT는 이미 예전서부터도 충분한 사이즈가 가능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를 접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다. 뭐 CBCT는 대부분 요즘 치과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접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문하면 최소 뭐 2주 정도 워킹 타임으로 한 10일 정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직접 제작하게 되면 사실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이게 뭐 정확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는 체어사이드여야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디자인하는데 한 20분, 그다음 제작하는데 1시간에서 뭐 하루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우리가 근거 있게 에비던스 베이스해서 수술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또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 디지털 임플란톨로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보철 파트와 두 번째 수술 파트입니다. 보철 파트는 이미 많은 치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스캔 바디를 장착하고 임플란트 장방에 스캔 바디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구강 스캔을 해서 지르코니아나 메탈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터먼트 그리고 상부 크라운까지도 모델 없이 일련의 과정으로 제작을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 전에 이미 수술 전부터 CT라든지 구강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어서 CT 프로그램상에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해서 치과 내에서도 이런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체어사이드 서지컬 가이드, 즉 임플란톨로지입니다. 우선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0일, 15, 17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10일, 14, 15, 11, 14, 15, 16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지금 편측 완전 무치약이라서 아마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수술해서 보철을 한다면 사실 보철에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수술 전에 임프레션을 떠서 모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서지컬 그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CT 프로그램상에서 가상으로 생성된 그런 보철한 보철물을 보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술자가 제가 직접 플래닝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플래닝된 임플란트 위치대로 서지컬 가이드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서지컬 가이드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식립된 임플란트 상방에 기성 어버터먼트를 장착하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세렉 옴니캠으로 구강 스캔을 해서 당일로 템포러리 PMMA 크라운을 완성해드렸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임플란트가 아물고 나서 힐링되고 난 뒤에 임플란트 상방에 스캔 포스트를 장착하고 이런 스캔 바디를 이렇게 꼽아서 구강 스캔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강 스캔만 하면 임플란트 위치가 자동으로 인기가 되고 그 위에서 저희가 디자인만 하면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구치부는 메탈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파일로 추출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풀 지르코니아로 보철물을 바로 완성을 하지 않고 PMMA 이런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어서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라테랄 가이던스, 엔티리어 가이던스 그리고 교합을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세한 오차를 수정하고 그 오차 수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풀 지르코니아로 크라운을 완성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덴탈비인 김용진 원장입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 팀은 아닌데 이제 마지막에 오피스 베이스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세 원장님께서 세렉 베이스에 워낙 좋은 케이스들 훌륭한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의 원장님들과 다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이 구강외과 의사가 아직도 디지털에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날로그적인 디지털 구강외과 의사가 어떻게 디지털에 처음에 입문했는지를 한번 같이 케이스랑 보시면 원장님들도 나중에 병원에서 디지털 가이드를 하시기 전 단계로 한번 가이드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단계에서는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시스템도 나름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다들 아는 것처럼 가이드 시스템을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정확성은 장기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은 굳이 CT상에서 본 플래닝 데이터를 가지고 순으로 식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임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자가 내원 횟수가 늘어나고 부가적인 CT를 촬영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눈으로 보고 싶는 것과 숙련된 사람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서 큰 수술을 하는, 특히 그래프트를 하거나 사이누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수술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급속도로 변화한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두 원장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좋은 케이스들처럼 우리도 훌륭한 심미적인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악 전치부랑 하악 전치부에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처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치과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오피스 베이스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은 그중 대표적인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이드 시스템의 대표적인 건 슬리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조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거는 그 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메탈 슬리브가 장착되는 건데, 원가이드 시스템은 테이퍼 전용 그 TS3와 같은 테이퍼 바디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테이퍼 드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슬리브의 효용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슬리브 리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그 전용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키트와 그 템플레이트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